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말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특히 세일즈맨들이 이러한 값비싼 실수를 잘 저지른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내버려 두어라. 상대방은 자신의 일과 문제에 대해서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져라. 상대방이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라. 상대방과 생각이 다른 경우 말허리를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한 일이다. 상대방은 표현해달라고 울부짖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인내심 있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어라. 진심으로 경청해라.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힘을 실어주어라. 이러한 방법이 비즈니스에서도 통할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몇 년 전 미국 최고 자동차 회사 중 하나가 1년치 내장재 직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새 제조업체가 직물 견본을 만들었다. 자동차 회사의 중역들이 이 견본을 조사했고 제소자들에게 공지를 보냈다. 정해진 날에 제조사 대표에게 자신 회사의 천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제조사 중 하나의 대표인 GBR은 인후염이 심각한 상태였다. RC는 내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발표했다. 제가 회의에서 중역들을 만나야 할 차례였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모기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방으로 안내를 받아가 보니 직물 엔지니어, 구매 담당 직원, 판매부장, 사장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온 힘을 짜내 말을 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끄끄거리는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둥글게 앉아서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말해드리기로 하죠. 그리고 사장이 제 대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사장은 제 견본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며 장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대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토론 중에도 계속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의 제스처만 했을 뿐입니다. 이 아주 특이했던 회의 결과 저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무려 160만 달러에 상당하는 내장재 직물 50만 야드의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커다란 계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잃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계약을 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하려던 제안은 엉망이었거든요. 정말 우연히도 저는 다른 사람이 말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전기회사의 조셉 웹도 똑같은 발견을 했다. 웹씨는 풍요로운 펜실베니아 더치 농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조사를 나갔다. 왜 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지 않죠? 웹씨는 관리가 잘 된 농장을 지나며 이 지역 판매 대리인에게 물었다. 구두쇠들이에요. 아무것도 사려들지 않아요. 판매 대리인은 굳이 혐오를 감추지 않으며 말했다. 게다가 우리 회사를 싫어해요. 시도는 해봤는데 가망 없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웹은 어쨌든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는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렸다. 문이 조금 열렸고 거기로 드럭 캠브로드 부인이 고개를 빠끔히 내밀었다. 다음은 웹씨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다. 회사의 판매 대리인을 보자마자 할머니는 면전에서 문을 꽝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노크를 했죠. 그랬더니 다시 문을 열어주시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구 퍼부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럭 캠브로드 부인, 성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달걀을 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조금 더 열고는 의심에 찬 눈으로 저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훌륭한 도미니크종 닭을 키우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신선한 계란을 10알 정도 사고 싶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내 닭들이 도미니크 종인지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호기심이 동한 거죠. 저도 닭을 키웁니다. 하지만 저렇게 멋진 도미니크 닭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그럼 그냥 당신이 키우는 닭이 낳는 계란을 쓰시죠.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은 레그 혼종이라 하얀 달걀을 낳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만드실 테니 케이크 만들 때는 하얀 달걀은 갈색 달걀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테죠. 그런데 제 아내는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니 어쩔 수 없죠. 이미 이때쯤엔 드러켄브로드 부인은 현관까지 나와 있었고 태도도 싹싹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가 농장에서 근사해 보이는 버터치즈 제조 설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죠. 드러켄브로드 부인, 솔직히 남편분이 버터를 가지고 돈을 버시는 것보다 부인이 닭을 치시면서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습니다. 빵! 그녀는 터졌습니다. 정말 빵 하고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너무나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할아버지만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머저리 같은 할아범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셨죠. 할머니는 양계장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양계장을 둘러보는 동안 여러 작은 장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였죠. 저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샤로들을 추천하고 온도에 대해서도 말했고 어떤 점에서는 할머니의 잠을 구했습니다. 곧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자신의 이웃이 닭장에 전등을 설치해서 대단한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할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 제 솔직한 의견을 원했습니다. 2주 후 드러켄브로드 부인의 도미닉 감닭들은 만족한 소리로 꼬꼬댁거리며 몸을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전등불 아래서요. 저는 주문을 받았고 할머니는 더 많은 계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고 모두에게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이야기의 요점입니다만 할머니에게 전기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도록 만들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로 이 펜실베니아 더치 농장의 전기를 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겐 물건을 팔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사도록 해야 하는 거죠. 최근에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금융면에 커다란 광고가 실렸다. 뛰어난 능력과 더불어 경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구인 광고였다. 찰스 쿠벨리스는 광고를 보고 회신용 번호로 이력서를 보냈다. 며칠 후 인터뷰하러 오라는 편지를 받았다. 회사에 찾아가기 전 쿠벨리스는 월스트리트에서 몇 시간이고 오고 가며 자신이 찾아갈 사업체를 만든 사람에 대해 찾을 수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냈다. 인터뷰 중 쿠벨리스는 말했다. 당신 회사와 같이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8년 전에 책상에 있는 방 하나와 속기사 한 명만으로 창업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웠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 사장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장은 손에 단돈 450달러와 독창적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창업을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신이 어떻게 좌절과 싸웠고 어떻게 조롱을 이겨냈으며 일요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일했고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했으며 모든 난관을 뚫고 마침내 승리를 거둔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도 자신에게 정보와 도움을 구하러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사장은 그런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럴 만한 자격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며 즐거워했다.